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청희 씨와 루엘의 이재랭 기자 같이 볼보 XC60 T6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XC60은 볼보의 새 볼륨 모델 중 하나인데 T6는 일단 엔진이 2.0 가솔린의 터보와 슈퍼차저를 같이 쓰고 있죠. 옛날에 폭스바겐에서 그렇게 비용 높여서 했던 방식이죠. 그래서 이 엔진에 전기 모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면 T8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XC60의 디자인은 어떠세요? 기존의 90 시리즈와 같은 디자인 흐름인데 XC90과 비교를 하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같지만은 1세대 XC60의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1세대 디자인의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C90과 비교를 한다면은 약간 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더 강한 편이죠. 저는 디자인은 먼저 공개한 XC90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XC40 중에 XC60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파격적인 게 되게 잘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바깥에서 살펴보고 안팎을 보더라도 뭐 하나 어색하게 마무리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따른 볼보처럼 이 XC60도 딱 보면은 그냥 잘생겼구나 라는 좀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 이 요즘 볼보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균형과 조화가 잘 맞는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XC6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자층이 조금 더 좀 젊은 층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을 더 살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균형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큰 경쟁 모델로는 BMW X3가 있을 거고요. 벤츠 GLC, 미국 시장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렉서스 NX까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고요.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2차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19인치가 좀 적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실내 디자인 역시 다른 90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죠. 소재도 그렇고 이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안에 있는 메뉴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반적인 설계가 거의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그렇고 시스템 구성도 그렇고 다른 모델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승차는 지금 인스크립션 모델이라서 전면 센터페시아에서 또 차이가 날 텐데요. 저 오디오 스피커 같은 부분이라든지 저 가운데 있는 바워스 앤 윌킨스 센터 스피커가 있고요. 고급 편의 사양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죠. 참고로 국내에서 팔리는 60과 90 시리즈는 인스크립션의 비율이 90%에 달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확실히 이 같이 놓고 보면은 인스크립션과 모멘텀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모멘텀 모델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검소해 보이죠. 그에 비하면은 인스크립션 모델은 좀 더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뚜렷하게 납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60과 90 시리즈의 인스크립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트나 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저 색깔이 좀 뭔가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모멘텀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촉감 자체가 가죽이 다른 거가 대번에 느껴집니다. 인스크립션은 나파 가죽을 쓰거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전통적으로 볼보의 가죽은 좀 다른 브랜드들 가죽하고는 조금 질감이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촉감이 좋은 그런 게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느낌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게 볼보의 그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트림에서도 인스크립션 트림 쪽이 더 그런 좋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볼보처럼 모니터 세로형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의 화질이 되게 좋아요. 안에 있는 메뉴, 세부 메뉴도 되게 많고. 근데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따로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물리 버튼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제 조작을 하는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직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공조장치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저기를 누르고 그러면은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이 사라졌다가 닫아야 다시 나오는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려고 할 때 보통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공조장치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물리 버튼을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은 또 모니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그런 브랜드 차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저 볼륨 조절을 포함해서 오디오 장치와 공조 장치는 같이 빼놓잖아요. 근데
볼보는 공조 장치만 안으로 넣은 거가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모니터를 보면은 여기 딱 버튼이 딱 하나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홈 버튼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홈이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네. 세부적인 메뉴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예. 조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끝쪽에 있는 이 페이지가 주로 그 주행과 관련된 그런 메뉴들이 쭉 있는 거죠. 네. 메뉴에 대한 설명은 이 위쪽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ESC를 켜고 끄고 스톱 스타트 기능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어느 화면에서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설정을 누르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마이카로 들어가면은 또 이런 세부적인 메뉴를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카플레이를 연결을 해도 차에 있는 기본 기능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화면에서 분할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군요. 예. 그러면은 저 메뉴가 전부 다 포함되는데 저렇게 쪼개져서 나오는 건가요? 8개씩? 갖고 있는 앱이 모두 뜨긴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제 다른 게 더 있으면은 스크롤 해가지고 볼 수가 있죠. 스크롤 안 되는데요? 아, 제 거에서 카플레이 쓸 수 있는 앱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허용해놓은 앱이 저 야. 8개만 있기 때문에 예, 제 전화기에 깔려있는 그럼 한번 활용 좀 해보세요. 팟캐스트인 파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반응이 느린 거예요? 조금 느리더라고요. 전화기는 요거보단 빨라요.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제 다른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럼 실제로 정말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차로 이동하면서도 사무실처럼 아니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열선 시트와 운전대 스티어링을도 이렇게 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좀. 예,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운전대 열선이 3단계나 있는 건 좀 독특하네요. 네. 보통 운전대 열선이 많아야 2단계인데 그리고 운전대의 디자인도 다른 90 시리즈와 동일한데 이 디자인은 꼭 클래식한 예전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옛날 스티어링 휠과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예. 양 스포크 3시, 9시 방향에 있는 버튼들이 정압식 버튼으로 돼 있으면서 저걸로 이제 메뉴를 계기판에 있는 메뉴들을 조절을 하는데 컨트롤 하는데 요즘 첨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인텔리전트 드라이빙 기술도 가장 많이 들어간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볼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볼보는 사용하기가 편한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저는 XC60 시승에서 2열 공간을 보고서 의외로 2열 공간이 잘 나와서 약간 놀란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제 기준으로 맞추면은 여기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 약간 남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아도 기본적인 레그룸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지지하는 부분도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거 볼보 시트가 유명하잖아요. 잘 만들기로. 그래서 지금 다리 공간은 그렇고 엉덩이와 등 닿는 부분은 1열보다 2열이 저는 이렇게 편한 SUV도 드문 것 같아요. 동급에서 네. 말씀이시죠? 네, 동급에서는 특히 뭐 경쟁차들과 같이 놨을 때는 X3는 이번에 신형 뭐 리클라인 된다는 얘기를 이제 피처로 내세웠는데 이 차는 그 기능은 없지만 시트의 착좌감만큼은 X3에 준하거나 뭐 살짝 웃도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저는 2열 시트는 뭔가 1열보다 좀 더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있고요. 쿠션이 오히려 1열보다도 약간은 좀 단단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창희 씨 어떠세요? 그리고 2열이 보니까 이 헤드룸도 되게 넓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이렇게 껑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실내 앉아 보면은 공간 거주성이 참 잘 뽑았다라는 말들 하는데 그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1열 시트를 이제 옆에서 보면은 등받이의 두께가 비교적 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부분에 어떤 쿠션도 좀 비교적 얇은 편이고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더 유리한 그런 구조인데요. 그럼에도 1열 좌석에 앉았을 때에는 굴곡이라든가 어떤 쿠션의 어떤 폭신한 정도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앉았을 때는 정말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열 시트는 전체적인 거주 공간은 만족스럽긴 한데 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을 못하는 거는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예, 이 시트 각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한 그런 각도는 아니라서 장거리 가게 되면은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죠. 송풍구도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저쪽 비필러도 있고 그러니까 총 4개가 있어요. 비필러도 있고 그리고 이 발 밑에에도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또 220이 있는데 요거는 이 동급에서는 좀 잘 보기 힘든 장비 같죠. 사실 요 정도 사이즈 SUV에 요런 220은 잘 안 놓잖아요. 230V. 230. 입니다. 요 세그먼트에서는 흔치 않죠. 예, 2열에 230을 놓는 거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새로 나온 볼보의 실내는 딱히 흠 잡을 데가 없는데 저는 딱 하나 흠이라면은 이 손잡이 이거를 딱 열면은 저게 스프링이 보이잖아요. 저건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90 시리즈 같은 거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소재가 좋거든요. 실내가 되게 꼼꼼하게 잘 해놨다 했는데 왜 이 부분은 그렇게 해놨을까 좀 이렇게 의문이 있긴 해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약간 좀 흔들거리죠. 대신 잡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참고로 X3녀서 잡소리가 났어요. 스키스루 구멍이 여기 있는데 보통 차들은 스키스루 커버 손잡이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열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요즘 볼보는 안 열립니다. 예, 트렁크 쪽에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볼보 XC40도 그렇더라고요. 네. 예, 트렁크 쪽에서 그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재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보통 긴 짐 실을 때 트렁크 쪽에서 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뭐 작은 공간이 있고요. 예, 지금 히터랑 에어컨 전부 끈 상태이고요. 이 공회전 때 엔진 소음은 가솔린이지만 그렇게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편은 아니에요. 좀 실내로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 편이죠. 지금 가솔린 차 치고는 그래도 살짝 갸르릉거리는 거는 느껴지는데요. 들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정숙하다고 봐야죠. 참고로 엔진 소음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고요.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굉장히 잘 보이죠. 말 그대로 사방이 되게 잘 보여요. 네, 360도가 잘 보입니다. 예. 주정차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버드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가이드라인도 가이드라인까지. 예, 자세히 잘 보이고. 서라운드 뷰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의 경우에는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엔진은 그 XC90TA 때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는 그렇게 성능이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차가 좀 작고 가벼우니까 그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4기통 엔진인데도 비교적 뭐 진동이 적다라든가 뭐 그런 특성들, 특히 그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에서는 상당히 좀 4기통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창희 씨와 그 엔진룸 살펴볼 때 그 발견한 건데 엔진 마운트가 되게 두껍죠. 네, 두껍기도 하고 구조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차가 공회전 때는 물론이지만 그 가속할 때도 물론 가솔린 엔진도 가속할 때 진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 가속할 때도 그 진동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엔진룸 내 그 마운트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4기통 엔진은 아무래도 좀 다른 뭐 6기통 엔진이라든가 뭐 8기통 엔진 그런 실린더가 많은 엔진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뭐 저회전이라든가 가속할 때라든가 그런 데 좀 진동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런 진동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하체는 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죠. 그 시승회 때 디젤만 탔었는데 디젤도 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었거든요. 디젤보다는 좀 탄탄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하체의 특성은 이렇게 부드러운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승차감을 편안한 쪽에 맞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볼보의 이 XC60을 살려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같은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쪽이 더 알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C60은 승차감이 부드러운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엔진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5 모델 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차가 너무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가솔린도 부드럽지 않은 건 아닌데 디젤의 느낌이 왠지 더 안정적으로 매끈하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XC90 때도 그렇게 느꼈어가지고요. 그래서 엔진의 특성이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차가 엔진이 조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속도가 7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속도에서 제가 늘 이제 달리는 구간, 이 구간을 달릴 때 보면은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소음도 올라오지만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략 한 뭐 100km 좀만 넘어도 이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있는 편인데, 특히 이 차는 이 위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 그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차가 엔진은 조용한데 그 외의 소음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들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엔진룸 살펴볼 때 발견한 건데, 그 엔진룸 안쪽에 그 방음제가 좀 꽤 두꺼운 편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부직포 재질로 된 그 두께 한 2mm 정도 되는 그런 홍제들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차에는 좀 특이하게 부직포 안에 좀 두터운 스폰지로 추정되는 그런 소재를 이렇게 두껍게 상당히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의 소음이란 게 한쪽 막으면 한쪽이 좀 더 부각되게 들려서 전체적인 데시벨이 얼마인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차 주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엔진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바람 소리는 좀 더 귀에 크게 들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열에 앉아서도 한상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크게 거슬리는 게 없는데, 도로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히려 실내로 유입되는 게 다소 느껴집니다. 2열의 승차감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 시트가 살짝 고추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잘 잡아줘서 앞좌석만큼이나 편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시야도 지금 뭐 막힌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략 80이나 90 정도로 달리면 이 차가 엔진이 2리터라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죠. 좀 더 큰 배기량의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크게 엔진의 배기량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운전자가 그냥 평상시에 그 일상적으로 차를 쓴다는 조건에서 운전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뭐 불편할 것도 없고. 예, 지금 코너는 이제 처음 돌아보는데, 그 예전에 XC90으로 달렸던 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볼보, 그러니까 새로 바뀐 플랫폼의 볼보는 예전에 비해서 그 코너의 특성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날씨가 지금 되게 추워서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이어의 슬립도 많이 안 생기기도 했지만 언더스티어 등이 이렇게 많이 최소화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쪽의 코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아까 코너 돌 때는 그 이 차 덩치랑 그 하체가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요. 돌아 나가는 그 특성이. 근데 코너에 들어서니까 좀 출렁대긴 하는군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차를 XC90 T8에서 경험했을 때는 그 엔진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을 해보니까 수치만큼의 성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느꼈는데 그 얘는 슈퍼차저랑 터보차저를 같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초기 가속 때와 그리고 2리터 엔진임에도 속도가 올라가더라도 소위 그 끝발, 그러니까 힘이 처지는 느낌이 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야, 2리터 가솔린 엔진인데도 잘 나가네라는 게 시종일관 느껴지는 이유 중에 큰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 질감은 매끄러운 편이고요. 그 소리도 보통 회전수 높아지면은 소리도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안에 방음제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거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커지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엔진의 음색은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이 8단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특성인데 뭐 느낌이 아주 스포티하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킥다운 할 때 딱 밟으면은 반응이 한 반박자 정도 느린 느낌도 있고요. 무난하고 부드럽긴 하지만 그 엔진에 맞게 아주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의 성격 자체가 뭔가 스포티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편안하게 차를 맞춰놨지만은 어느 정도 어떤 스포티한
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감이 있고 좀 차분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놓은 거를 느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2.0에 터보와 슈퍼차를 같이 쓰면은 뭔가 그 자체가 되게 스포티하잖아요. 엔진의 그 리터당 출력도 높고, 근데 하체의 특성이라든가 뭐 변속기 이런 세팅을 보면은 그보다는 약간 좀 컴포트한 것 같죠. 그 아까 잠깐 시승을 해봤을 때 그 드라이빙 모드를 컴포트 모드하고 다이나믹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써봤는데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그 엑셀레이터 초반 반응은 상당히 민감해지는 편인데 어느 정도 가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컴포트 모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다이내믹 모드인데 이때는 엔진 소리도 약간은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부응하고 이렇게 낮게 좀 깔리는 그런 음색이 나요. 그 토크를 밀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 가면은 그 정도가 이렇게 막 크게 느껴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차가 하체가 되게 부드러운데 코너 도는 거 보면은 언더스텝 잘 안 나면서 오히려 알 것 같아 싶어서 약간 좀 많이 가보면 안에가 약간 좀 더 민감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차 자체는 출렁거려서 출렁거림과 또 그 움직임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일반적인 운전자는 차가 좀 출렁거려서 코너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차 자체가 뭐 이렇게 차선을 지금 벗어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빨리 돌아도. 재미있는 게 이제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그 좀 뭐랄까 통통 튀는 것 같은 예.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편안한 느낌 자체도 안정감 있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굴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곳을 이렇게 지날 때도 차가 이렇게 위아래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차 좀 출렁거리네, 부드럽네 라고 좀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오늘 XC60 T6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디젤 모델도 그렇고 가솔린 모델도 그렇고 이번에 XC60은 뭐 전에 모델도 좋기는 했지만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안정감 있는 어떤 승차감, 편안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로서 적당한 실내 공간 그리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품질감,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2급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솔린 모델에서는 디젤 엔진 모델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조가 돼서 그런 전체적인 차의 특성을 더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디젤 모델 2달 전에 탔었는데 디젤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가솔린 모델은 뭐 시승 중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출렁거리는 게 왠지 모르게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가솔린 엔진의 그런 리니어한 반응은 느껴지지만 디젤 엔진 모델이 그게 그렇게 터보레그나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디젤 모델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고, XC60에서 강점 중에 하나는 백화점 같은 편의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자리 모두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경쟁차와 비교했을 적에 확실히 우위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동급의 경쟁 모델 중에서는 이 안전장비, 편의장비가 네. 가장 많은 축에 속하죠. 저도 이재린 기자와 같은 게 굳이 XC60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나은 것 같아요.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하의 움직임이 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도 그 좀 굴곡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임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승차감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좀 떨어뜨린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이제 코너 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가 또 이제 회전하는 그런 성능은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 디젤과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저는 디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단점, 저는 이거 잡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승 중에도 뭐 오디오에 다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트렁크 천장 쪽에서 찌걱찌걱 소리가 직선 도로에서도 안 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램프를 돌거나 코너에서는 확실히 심해지네요. 저 잡소리가 우리 시승 초반에는 안 났는데 고속주행 한번 하고 코너 한번 돌고 나니까 좀 이렇게 커졌죠? 확실히 커졌고 빈도수도 많아졌습니다. 잦아졌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좋지만은 뭔가 스포티하게 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예. 잡소리 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차의 성격이 좀 그런 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차 엔진만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없죠. 예.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편하게 탄다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요즘에는 가솔린 SUV도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디젤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바뀌면서. 네. 근데 이 XC60은 지금 가솔린이 이렇게 300마력 넘는 것만 있으니까 차후에 좀 더 출력 버전도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20이라는 숫자 자체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느낌과는 좀 다른 세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속력의 느낌도 실제 빠른 것과는 좀 달리 그거보다는 체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이로써 볼보 XC60 T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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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지? 배에서 대안이라고 배에서 꼬르 소리 났다. 외관은 이걸로 끝내자. 네? 어? 왜? 외관? 외관은 이걸로 끝내자. 네. 할 말 없잖아.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웃길 뻔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창희 씨 어떠세요? 할 말 없어? 아직 2열에 안 앉아보셔서 네. 그러시죠. 그렇구나. 네. 나이사님이 이거 10만 원이래. 100W짜리가 3만 원대가 제일 싸요. 예. 이게 지금 10만 원이나 돼요.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10만 원이래 이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아니 폭스바겐 같이 대량으로 받는 데가 10만 원이면 이거 무지하게 비싼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10만 원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치. 하긴 나이사님이 폭스바겐 근무 좀 됐지. 안 좋지 않나가 아니라 안 좋네요. 모든 게 다 그러네요. 내 차도 저기 막혀 있었나? 그럴걸요? 스프링이 안 보이게. 근데 볼보는 이 실내 다른 부분은 다 마무리 잘 해놓고 저거를 이렇게 그냥 내놓은 거는 약간 좀 시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저기가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게 하는 차가 별로 없어. 네. 그러네요. 예. 기억이 없어요. 단점으로는 뭐가 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좀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XC60 T6는 그렇게 땡기진 않네. D5가 좋았어요. 사실. 디포. 디포. 예, 디포가 좋았어요. 디포만 해도 난 충분히 괜찮아서. 그리고 걔가 얘만큼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았거든. 위아래로. 네. 근데 얘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잖아. 디포는 이렇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디포하면 된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안 빨라도 되니까. 가격도 그렇고 연비도 생각까지 하면은 가솔린은 별로 안 땡기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저출력 가솔린 버전이 나오면 그러면 또 모를까. 결국은 6기통 엔진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승차감 같은 데서는 그거가 못 받쳐주는 거죠. 뭐 서스를 좀 더 쪼인다든가 아니면은 토크를 더 키우든가 해가지고 어떤 쪽에서 좀 더 강렬한 거를 좀 더 큰 걸로 여유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이렇게 잘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